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학자금과 대학 진학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AGM 인스티튜트. 애틀란타에 집을 사시려면 믿고 맡겨주세요. 엔킴 부동산. 식사에서 디저트까지 한 곳에서 즐기는 카페 믹스. 도움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하원이 18일 본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868년 앤드류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하원은 어제 하루 종일 찬반 토론을 벌인 끝에 오후 8시가 넘어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권력남용 안건은 찬성 230표, 반대 197표, 기권 1표, 불참 3표였으며 의회 방해 안건은 찬성 229표, 반대 198표, 기권 1표, 불참 3표로 둘 다 과반수를 넘기면서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 중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 똘똘 뭉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때문에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부결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 셈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 19일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중에 북한과 판문점 접촉을 기대했으나 끝내 북한이 응답하지 않아 무산됐었죠. 한편 중국은 최근 유엔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건 대표는 중국과 대북 문제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는 북한 대사관이 있어서 북한 측과 접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제34대 애틀란타 한인회장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시민의 소리치기 어제 기넷 고등법원에 한인회장 취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한인회는 오는 28일 송년회에서 김윤철 당선인의 회장 취임식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민의 소리가 이를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것입니다. 한편 6명의 전직 한인회장들이 중재에 나서기로 했었는데요.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타협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구 후보의 공탁금 절반을 돌려주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시민의 소리 측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공탁금 반환이 아니라 34대 한인회장 재선거라며 선거 문제를 돈 문제로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소리 측은 한인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한인회가 이번 사태의 배후에 김백규 전 회장이 있고 시민의 소리 대표들이 김 회장의 행동대장이라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내면서 한인회 측이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었습니다. 50년 역사를 갓 넘긴 애틀란타 한인회가 사상 처음으로 법정 싸움에 휘말릴 운명에 놓였습니다. 메트로 애틀란타 일대에 독감 인플루엔자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초등학생 감염자가 크게 늘어나 학교 수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잭슨 카운티 교육청은 일정을 앞당겨 오늘부터 겨울방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독감으로 등교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전 학생의 무려 14%가 독감에 전염됐다고 하는데요. 잭슨 카운티 교육청은 방학 기간 중 학교들에서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독감이 의심되는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학교를 통해 독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입니다만 지역 학부모들의 걱정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 CDC는 12월부터 2월까지를 독감 시즌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최근 조지아주에 인플루엔자가 넓게 퍼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란타 총영사관이 미국 동남부 6개주 투자 가이드북 2019년판을 다음 주부터 배포합니다. 이 책은 동남부 6개주의 지역경제 현황과 조세제도, 노동력 현황, 사업비용, 물류 용이성, 생활환경 등을 항목별로 비교 분석한 자료와 한국 기업의 투자 진출 현황, 투자 이점, 초기 투자 시 유의사항, 유관 기관 연락처 등 유용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북은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내는 유튜버들의 수입이 연일 관심의 대상이 되고는 하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유튜버는 누구일까요?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그 주인공은 미국의 8살 배기 소년 라이언 카지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6월 1일까지 1년 동안 총 2,600만 달러, 한화로는 약 30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카지는 지난해에도 2,20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오픈박스 장르라고 해서 선물이나 장난감 포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가지고 노는 장면을 내보내는 채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고 수익 순위 3위에는 아나스타시아 라드진스카야라는 5살 배기 여자아이의 채널이 올랐는데요. 무려 1,8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역시 유튜브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어린이 놀이터가 많네요. 딸을 만나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비행기에 오른 할머니에게 선뜻 1등석을 내어준 청년의 이야기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영국 항공사 버진 애틀란틱 승무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20대 청년 잭과 88살의 할머니 바이올렛은 비행기에 타기 전 공항 터미널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데요. 영국에 살면서 뉴욕까지 오게 된 사연을 서슴없이 나누고 헤어졌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같은 비행에서 다시 마주치게 된 것이죠. 청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할머니를 1등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덕분에 할머니는 7시간의 비행 내내 1등석에 타보고 싶었던 평생의 꿈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미담은 3,000회 이상 공유됐고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바둑 인공지능 한돌이 19일 낮 서울에서 열린 이세돌 구단 은퇴 대국 2차전에서 122수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1대1이 됐는데요. 마지막 3차 대국은 이세돌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에 있는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21일 낮 12시에 열립니다. 호주 정부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극도로 부정적인 예언만 빼곡하게 담은 가짜 별자리 운세표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호주 내무부가 스리랑카 출신 불법 체류자나 망명 신청자들의 유입을 막으려는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운세표를 제작했다는 겁니다. 이 운세 정보에는 가족 문제가 일어난다. 당신에게 행운은 없을 것이다. 가족의 전 재산을 빚으로 잃게 된다. 등등 온갖 불길한 예언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호주 정부는 반난민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악명 높은데요. 불법 이주자들의 수용소는 열악한 환경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나올 지경이라고 합니다. 연일 화제를 낳고 있는 영화 기생충의 감독 봉준호와 주연 배우 송강호가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은관문화훈장을, 송강호 씨는 옥관문화훈장을 받았는데요.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이 평가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아카데미상 후보작들에 대한 분석 기사를 냈는데요. 영화 기생충을 아카데미 국제극영화상 부문에서 수상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작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